요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투기 과열지구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대출, 세금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언제입니까? 6월 말이었죠, 그죠? 6월 말에, 규제 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 추가로 더 풀어준답니다. 원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개월마다 열리는데, 그러면 6월달에 했으니까 12월달에 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은 그 중간에라도 투기 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해제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힌 만큼 2차 해제에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추가 해제도,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추가로 규제를 해제한다. 지금 규제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6월 달에 인정했던 것들이 규제 해제했던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12월 달에 주중심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라도 추가로 규제를 좀 더 풀어주겠다로 해석이 되는데 아주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가 보이시죠, 그죠? 네. 방향은 정해졌어요. 규제는, 해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천천히 가고 있다. 매우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떻게 활동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라도 집값이 이 상태에서 안 그래도 많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집값이 다시 또 꿈틀거려서 올라간다면 정권 초기인데 매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하고 같이 보실 거는 이 기사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지금 주택시장 빙하기라고 하죠, 그죠? 거래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살 사람도 없고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는 죽어나고 있다 이야기하죠, 그죠? 살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매물은 쌓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호가는 생각만큼 크게는 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택시장의 빙하기를 좀 잘 활용을 하자. 시장 정상화, 규제 완화의 최적기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 돼. 시장을 정상화를 시켜야 돼. 이전 정부에서 꼬고 꼬아놨던 이러한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그런 규제들을 풀어서 시장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불안한 거지, 지금.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이러한 주택시장의 빙하기에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주택 상승기에 할 수 없는 일을 이런 주택시장 빙하기에 한다면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적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리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공급이 핵심이다. 도시 정비 등 규제 완화로 공급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이거 다 아는 것들이고,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고, 그죠? 그건 다 아는 내용들이고, 전국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6월달만 봤을 때, 그죠? 6월달만 봤을 때 전국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13만 9천 건이 거래되던 게 2021년 6월달에는 8만 9천 건이 거래되었고 22년 올해 6월달에는 5만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래량 떨어지는 폭이 보이시죠, 그죠? 거래량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내용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빙하기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 거래 절벽과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왜? 거래가 죽어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앞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글로벌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만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어질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시장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에 따른 집값 반응성, 변동성이 적은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영향이 집값에 미치는 정책에 따라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규제 정상화의 최적기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이후 금리 인하기로 돌아설 때를 대비하는 것이, 자, 지금 이분은 고준석 투자자금 대표님께서는 내년 이후에는 급등하던 금리가 다시 금리 인하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급격하게 오른 금리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중립금리로 수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국의 중립금리는 2.5%라고 파월 의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중립금리는 2.5%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아닌 디플레이션도 아닌 딱 적정한 상태의 금리, 그것을 중립금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는 그거보다 높아야 되겠죠. 미국의 중립금리보다는 높겠죠.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게 2.75 아니면 3% 정도다. 그 정도가 중립금리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25%. 아마 이번 달에 한 번 더 올리겠죠. 그죠? 이번 달에 또 베이비 스텝 0.25로 올릴지 0.5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를 향해서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도 3%를 넘어서 3% 중반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어디까지? 중립금리까지. 중립금리가 2.75가 될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간 금리보다는 올라간 금리는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년 이후 금리 인하기로 돌아설 때를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금리 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중립금리가 된 그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의 약점이자 문제는 결국 공급이다. 이럴 때야말로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빨리 완화 해제해서 공급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이 정체된 지금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에 물려있는 규제들을 풀어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지금 정부에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 과감하게 이제 규제를 좀 풀어서 공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앞에서 집값이 무너지는 거는 멀리 갈 것도 없죠. 대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부산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 방송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지역 각 구의 구별 대장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부에서는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이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부 뉴스 말씀드렸고요.